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예라는 며느리와 차정원 사이에 표면 아래로 숨은 또 다른 고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 사이에 공난숙이 끼어 있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돈이 걸려 있거나 치명적인 약점이 묶여 있거나. 며느리는 분명 착하고 단정한 아이처럼 보였는데 왜 차정원과 뒤엉키게 된 걸까? 무엇이 모자라서 무엇을 빼앗기지 않으려 그 아이는 거기까지 걸어 들어온 걸까? 헤라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의혹을 더듬었다. 차정원이 차기범의 딸이라면 공난숙을 두드리는 것보다 그쪽을 파헤치는 편이 더 빠를지 모른다. 윤비서를 시켜 과거를 거꾸로 뒤집듯 조사했다. 차정원의 본래 이름이 조정원일 가능성을 세우고 엄마의 재혼으로 성이 바뀌었을 거라는 가설을 붙였다. 그리고 돌아온 보고는 뜻밖이었다. 유년기에 사망 처리된 한 아이의 기록. 이름은 정원. 헤라는 숨을 멈췄다. 우리 수아도 죽었다 했고 정원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살아 움직이는 이 현실의 차정원은 누구란 말인가. 거짓 장막이 한 겹 더 있었다. 확신을 얻기 위해 그녀는 묘역으로 향했다. 지난번엔 경황이 없었다. 하지만 기억은 명확했다. 분명히 차수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위치가 있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차수아가 없었다. 대신 조정원이 그리고 그것마저 전산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기척.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표지판을 바꾸고 길을 틀어놓고 그녀를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헤라는 입술을 눌러 참았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아이는 죽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속였고 누군가는 아이의 이름을 바꿔 달았다. 뿌리째 뽑혀야 할 거짓의 사슬이 땅속에서 몸을 틀고 있었다. 직감은 늘 위험과 함께 온다. 헤라는 차분히 하루를 준비했다. 며느리와 식사를 약속하고 아무 일도 아닌 듯 나갔다. 고급 레스토랑의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은은히 번질 때 헤라는 며느리의 잔을 조용히 눈으로 따라갔다. 기다림은 독이고 확신 없는 믿음은 더 큰 독이라는 걸 알기에 오늘은 결론까지 가보기로 했다. 테이블을 떠난 잔 하나가 조용히 보관 상자에 들어가는 순간 헤라는 심장을 단단히 묶었다. 이 엉뚱할지도 모를 의심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었다. 비공개 분석실의 결과창이 느리게 차오르는 동안 그녀는 주영채라는 이름과 오래전 잃어버린 수아의 얼굴이 겹쳐지는 환영을 떨쳐내지 못했다. 화면 위의 수치가 임계선을 넘어설 때 헤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부서지는 숨 사이로 단 한 단어가 터졌다. 수아. 그 아이가 수아였다. 그런데도 지금은 주영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누구의 강요였을까? 그녀가 엄마라는 사실을 지금 밝힌다면 아이는 그녀의 팔에서 멀어질지도 모른다.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등을 돌렸던 과거의 그림자가 아이의 가슴에 원망의 먹구름을 만들고 있다면 헤라는 결심을 고쳐 묶었다. 감정은 잠시 뒤로 보호가 먼저다. 그녀는 계산의 판을 바꿨다. 공난숙이 결혼을 지렛대 사마주식 이동의 길을 내고자 한다면 먼저 박차를 가해 판을 자신의 쪽으로 기울이는 편이 옳다. 그녀는 결혼 날짜를 앞당겼다. 사람들은 성급하다 말했지만 헤라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밀어냈다. 필요한 건 안전한 울타리 그리고 시간이었다. 오래 고상한 얼굴로 선을 긋던 그녀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자 공난숙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다음 달 그 짧은 약속 속으로 두 집안은 서로의 의도를 반쯤 감춘 채 걸어 들어갔다. 결혼식의 빛은 화려했고 박수 소리는 웅장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두 사람의 미소가 사진 안에 고정되었다. 하지만 헤라는 알고 있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는 것을. 신부 대기실에서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걱정하는 것들 무엇이든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은 짧았지만 뜻은 분명했다. 오늘 이후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다는 선언. 정원의 눈빛에 순간 스치는 안도의 결이 보였다. 헤라는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했다. 미안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너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에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 밤이 내려앉은 집에서 그녀는 다음 수를 정리했다. 공난숙은 분명히 속도를 높일 것이다. 사돈이라는 명분 아래 지분의 문에 손을 대고 주영채라는 이름을 부드러운 방패로 쓰려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 방패에 걸어둔 실을 하나씩 끊어야 한다.
증거는 이미 손에 들어왔다. 남은 것은 타이밍. 반격은 조용한 손끝에서 시작된다. 정호는 세미의 방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닮은 오르골을 발견했다. 같은 멜로디, 같은 무늬. 사소한 물건 하나가 기억의 문을 여는 데는 충분했다. 멜로디는 오래된 장면을 끌어올렸고 그 장면 속에서 주영채라는 이름과 수아라는 이름이 서서히 뒤바뀌었다. 누구의 손이었을까?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을까? 정호는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불안과 그리움은 늘 같은 온도로 가슴을 누른다. 결혼 다음 날 공란숙도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결혼이 너무 빨랐다는 의심은 곧 조사로 이어졌다. 혼인관계만이 아니라 친자 라인까지 아우르는 교차 확인의 지시가 떨어졌다.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방패와 칼, 은밀한 바느질과 단번에 절단이 맞붙을 시간. 각자 손에 쥔 비밀의 두께를 가늠하며 모두가 상대의 다음 수를 엿보았다. 한예라는 잠시 성당에 들렀다. 촛불 앞에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수아, 어떤 사정으로 이 먼 길을 돌아왔든 엄마가 뒤를 정리하겠다고. 설령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아이의 손에 더러운 피가 묻지 않게 하겠다고. 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생각은 명료했다. 진실은 밝혀지는 순간보다 숨기는 동안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러니 숨긴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밝혀낼 자는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한예라는 결혼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딸을 감싸기로 했다. 공란숙은 그 방패를 뚫기 위해 더 날카로운 칼을 갈 것이다. 차기범의 거짓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름이 바뀐 묘비처럼 누군가의 삶도 한번 뒤집히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다. 그렇다 해도 되돌릴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되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확인했다.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작은 증거. 라벨의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주영채, 괄호 안에 아주 작게 적힌 또 다른 이름, 차수아. 상자를 닫는 손끝에 흔들림은 없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정확한 절단과 그 뒤를 이어붙일 치밀한 바느질 뿐. 방패는 이미 세워졌다. 칼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이 쪽으로 칼이 닿기 전에 엄마의 손이 먼저 맞닿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은 오래전 놓쳤던 것을 끝내 붙잡을 것이다. 끝내 되찾을 것이다.